곧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자 4월 1일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자가 피청구인과 청구인 쪽으로 다 갔고요. 사건 2024 헌나 8 대통령 가로치고 윤석열 탄핵, 청구인은 국회고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끝. 이렇게 문서에는 첫 장에는 돼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이제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직인이 찍혀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조금 전에 나온 이제 긴급 속보로 지금 전해 드렸는데요. 이제 그날은 아마 방송사에서 생중계 허용하고 기자들도 이제 대심판정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겠죠. 이제 기자단에 이제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탄핵 심판 최종 결과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저희들은 당연히 8대 0으로 만장일치 탄핵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이게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화요일인데 오늘도 발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예. 근데 수요일 날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화요일 날 이렇게 당겨서 그것도 오전 중에 보통 이렇게 이틀 전에 했다는 하는 것은, 게 관행이니까. 예. 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국민적 뭐라 그러는 불안 또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극심한 불안이죠.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았던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헌재가 어쨌든 나와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저는 뭐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입니다. 안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제 언론들 제가 이제 웬만한 사설 칼럼들을 쭉 뭐 훑어보거든요. 그렇죠. 왜 선고 안 하냐라고 안 쓴 데가 없어요. 뭐 진보며 중도며 보수며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정당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뭐 조국혁신당 등등 모든 정당에서 왜 선고 안 하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책임하다. 그동안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그 와중에 뭐 지금 분신하고 있고 지금 뭐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 나오고 지금 내각 줄탄핵 얘기 나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린 건 윤석열이지만은 그렇죠. 이 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여론이 매우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헌재도 어쨌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고 뭐가 됐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부유하고 있었고 나라 경제도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 일단은 확실한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전망을 하고 뭔가 그 이후를 우리가 예측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걸 좀 환영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확실해진 거는 정보가 다 없던 거다. 없었던 게 확인됐다. 예, 이게 확실해진 겁니다. 모든 찌라시는 가짜였다.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됐다라는 게 그 예. 소위 말하는 이제 5대3 설의 핵심은 데드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아직도 뭐 5대3인지 아닌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 5대3 뭐 구도인데 뭐 기각을 하려고 선고하는 건지 뭐 그건 알 길은 없는데 저는 뭐 8대 0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이거는 법리상 8대 0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가능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데드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데드락이라는 거는 뭐예요? 5대3 구도에서는 선고를 못한다라는 게 지금 데드락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보도를 한 매체도 있는데 어쨌든 뭐 SBS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 시점에서는 뭐 데드락이었다 쳐도 어제까지 그 주장을 한 사람은 어제까지 그 주장을 한 주체는 정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정보가 없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고 네. 만약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것을 근거로 한 설이 있었다면 그쪽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면은 이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후임 2명을 지명하는 방안을 정부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전제는 뭡니까? 4월 18일 이후까지 결론 안 난다라는 게 근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내란일보,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최근에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제 모든 신문에서 이제 빨리 왜 선거 안 하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지만 한 구석에다가 숨겨놨어요 기사를. 뭐라고 써놨냐? 법조계 후임 2명과 마은혁 함께 임명 구인 체제로 신중한 결론 내야.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가. 이게 뭔 소리냐? 그 2명을 한덕수가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과 함께 임명을 해서 새로운 구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4월 18일 이후에 예. 이러한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 이 기사를 써놨어요. 근데 오늘 선거 일정 발표할 줄 알았으면은 조선일보 이 기사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도 몰랐던 몰랐으면은 조선일보가 몰랐으면은 국민의힘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선거 일정은. 그 국민의힘이 모르고 조선일보 몰랐으면 윤석열 알았겠습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자들이 뭐 5대3 뭐 이런 꿈이나 꾸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의의 일격을 오늘 맞은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H님이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선고일 연기도 되나요? 이런 말씀. 예, 선고일은 연기 안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선고일 아니 이상하니까요. 선고일 연기할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판결을 이제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는 것. 재판소장이 소장으로 직무대행이 아니면 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선고일을 지정할 때는 평의와 달리 이제 판결을 해야 하는 선고일은 만장일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날짜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이걸 뭐 변경한다는 것은 워낙 불안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김인하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 뭐 헌법재판소 내부의 헌법재판관 연구관들 또 외부에 있는 헌법학자들 또 그 연구관 출신의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측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더 의외성으로 일찍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4월 18일에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장이 아무 말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예.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5대3은 헌재 대드락 상황이었잖아요.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요 국가 대드락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예. 그렇지.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냥 후진국 가는 겁니다.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 2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냥 무한 투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미 되는 거야 우리가. 예, 남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뭐가 됐든 뭐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4월 18일을 안 넘길 거라는 거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 헌재가. 뭐 그 정도는 저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